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난히 변덕스러운 올봄 날씨에 꽃피는 시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풍성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 에어부산이 창립 11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공항 국제항공 노선을 확보했습니다. 대우조선 동종사업 매각반대 대책위원회가 내일 산업은행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국민 감사 청구 서류를 접수합니다. 유난히 변덕스러운 올해 봄 날씨 때문에 꽃피는 시기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벚꽃과 백꽃은 예년보다 일찍 개화했는데 철쭉은 늦게 피면서 축제 관계자와 농민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올해 벚꽃이 활짝 핀 시기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랐습니다. 진해 군항제 개막 전에 만개한 벚꽃은 축제 도중 쏟아진 비와 함께 떨어져 버렸습니다. 관광객과 상인, 창원시 모두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주기로 벚꽃 개화 시기를 보면 군항제를 좀 한 2, 3일 정도 당길 필요가 있다. 일찍 핀 백꽃으로 농가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내 배과수원 628헥타르가 주원 피해를 봤습니다. 2월 하순과 3월 상순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아 꽃이 빨리 폈는데 3월 하순의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꽃이 얼어버린 겁니다. 하는 농사가 끝난 기죠. 끝난 기고 지금은 내년이라 보고 또 이 가지를 유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만개 시기가 늦어져 탈이 난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철쭉제가 열리고 있는 황매산.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년 같은 장관은 아직도 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왔는데 꽃봉오리가 더 활짝 폈으면 정말 예쁘고 좋았을 텐데 그래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나들이 정말 좋네요. 최근 산중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개화가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탓이지만 철쭉 없는 철쭉제라는 관광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꽃이 빨리 필 것을 예상해서 축제 날짜를 조금 일찍 잡았는데 꽃이 지금 추운 날씨는 안 펴가지고 상당히 난감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곳 황매산 철쭉은 축제 막바지인 오는 10일쯤에야 활짝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는 5월의 첫 휴일이자 어린이날이었죠. 경남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윤주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이 이른 아침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아이, 부모는 연신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엄마와 함께 난생 처음 미꾸라지를 손으로 잡아본 아이는 마냥 신기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꾸라지 잡기 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처음으로 미꾸라지 잡아서 너무 재밌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하던 집무실과 집을 둘러보는 것은 색다른 의미를 더합니다. 올해로 7번째 열린 봉하마을 어린이날 행사. 봄정취 물씬한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은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창원 용지공원도 시끌벅적합니다. 무대에선 인형극과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주변에선 여러 체험 행사가 아이들을 반깁니다. 고카트를 몰고 레이싱을 펼친 아이는 자동차 운전사가 된 듯 들떴습니다. 뭔가 운전을 좀 더 잘하게 되는 느낌이고 즐거웠어요. 18개 시군 곳곳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는 수만 명의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미세먼지로 하늘은 다소 답답했지만 온종일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주말 동안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창원이 20도, 진주 2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경남 내륙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평년보다 낮지만 일교차는 큽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이 10도, 함안은 9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밀양 22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8도, 산청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합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3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입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가오는 일요일 역시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겹쳤는데 대체공휴일은 따로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모든 것 오늘 TMI에서 알려드립니다.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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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Sunday. This is my beautiful day.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모두 일요일인데 어린이날에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석가탄신일에도 확대 적용하는 If they fall on the holiday, then there's a substitute day the next day. Only the substitute holidays take place for the fixed holidays. If the holiday is on a Sunday, falls on a Sunday, then Monday is a substitute holiday. If it falls on Saturday, then Friday, the day before, is the substitute holiday. Your job's a joke, you broke, your love life's
부산 지역 기본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창립 11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공항 국제 항공 노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상장과 대대주 교체까지 에어부산의 대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어부산이 중국 노선 5개를 추가로 따냈습니다. 인천을 출발해 중국 선전과 닝보, 청두를 오가는 노선과 부산과 장각에 옌지를 왕복하는 노선입니다. 특히 인천발 국제선을 확보한 건 창립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내 최대 공항인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영업망을 확보해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 진출을 위해서 인력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 부분별로 TF를 구성해서 현재 올 연말 안에 취항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짜 노선인 상하이와 베이징을 놓쳤고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에 비해 비교적 노선을 적게 배분받은 점은 아쉽습니다. 에어부산은 모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조만간 대주주도 바뀌게 됩니다. 모 기업 재무 리스크 부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지역 기반 항공사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그 항공사인 만큼 지역과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산 상공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에어부산은 주식시장 상장과 인천공항 진출 그리고 대주주의 변경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국면을 한꺼번에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확대로 동네 서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서점들을 살려보자며 경상북도가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연말 도청 신도시에 문을 여는 경상북도 대표 도서관입니다. 최근 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구매하는 입찰 공고를 경상북도가 냈는데 전국 단위 대형 서점과 총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엄격한 자격을 내걸면서 지역 서점의 입찰이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입찰 규모는 총 9억여 원. 오랜 경영난에 작은 숨통이라도 터줄 것으로 기대했던 동네 서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 지역 서점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도서는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에 대해서 단 1원도 저희들한테 혜택이 없고 참가조차 못하는 이 원천봉쇄해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 됐는지. 2년 전 의원 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는 동네 서점 지원책 발굴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도지사가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매장 없이 서류만 등록을 한 이른바 페이퍼 서점이 공공도서 입찰을 가로채는 일마저 벌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입찰 규정상 지역 제한이나 분리 입찰이 쉽지 않고 페이퍼 서점 문제는 시군에 계도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후에 신간 구매가 있습니다. 신간 구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적인 경영이라든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의 도서 구입에 지역 서점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 일선에선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 반대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경남대책위원회 등은 내일 감사원에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시민 서명을 받은 국민감사 청구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장이 일반 경쟁 대신 비밀 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줘 대우조선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독점 기업을 저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두 회사 기업 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직권 남용과 월권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원 지역 분기 수출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4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창원 수출은 37억 3,85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수출이 40억 달러 이하를 기록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수출이 4억 350만 달러로 가장 많았지만 1분기 기준 2년 연속 9%대 감소했습니다.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해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국고 보조금 신청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자 주민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김해처럼 소각장이 주거 밀집 지역에 붙어 있는 경우는 전국에서도 드물고 증설 이후에도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것이라며 입지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없을 경우 쓰레기 반입 원천 봉쇄와 행정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2014년 295건에서 2017년 340건으로 해마다 840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하는 아동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종사자가 보호아동에게 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기소된 보육교사들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1회 바람의 축제가 오늘까지 거제 바람의 언덕에서 열립니다. 바람의 언덕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거제의 유명 관광지로 마을 특성을 살린 재즈 공연과 미술 전시, 해상 낚시터 체험 등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세라믹 관련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2019년 세라믹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제품 고급화에 2,500만 원, 시제품 제작에 1,500만 원, 기술 이전 사업화에 1,5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습니다. 창원 해양경찰서는 낚시객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음주운항뿐 아니라 선내 음주 행위와 항내 과속 운항, 영업구역과 영업시간 위반 등입니다. 지난 3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 경기에서 무릎을 심하게 다친 NC 다이노스 외야수 나성범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나성범은 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와 내측인대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경과를 최종 확인해 선수와 재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팀의 주축 타자 나성범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선발 투수 이재학도 지난 4일 경기 중 오른쪽 종아리 통증을 느껴 재활군으로 이동하는 등 초반 상승세인 NC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박경리 기념관에 실버 카페인 북카페 토지를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에는 만 60세 이상 바리스타 10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카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지역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와 노후 생활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통영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